네, 백기자의 집담화 최원철 교수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제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. 지난해 7월에 시행이 됐었죠. 그간 로또 청약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. 이제는 분양가 현실화 논란까지 휩싸여서 정말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강남권 분양단지로 관심이 높은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에는 평당 5,668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이런 분양가 현실화 논란에 대한 불을 당기기도 했죠. 자, 공시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그 말이 맞는 거죠. 예. 그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그 이제 주변의 단지 전체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주변 단지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이제 택지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. 택지비가 주로 큰 영향을 받고요. 그 가산비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지금 뭐 일부 뭐 발코니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이외에는 이렇게 뭐 5,668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되는 거는 대부분 택지비 요인이 아주 큰 거죠.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건드리기 힘들다고 가정했을 때 좀 또 다른 방법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그 일단은 건축비에 이제 물론 건물 아까 구조책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배 비용부터 해가지고 그 각종 그 이제 뭐 바닥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그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은 집 보는 집 구경하는 집 이런 집들이 몇 개씩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입주하면서 바로 도배한 지 며칠 안 된 집을 도배를 다 뜯어내고 새로 다시 합니다. 개인들이 맞게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낭비죠. 엄청난 낭비죠. 예.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들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뭐 가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새는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고 개인들이 인테리어 취향이 워낙 다 이제 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개인들이 하여튼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 분양가에 다 포함됐다가 나중에 내 돈 들여서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줄어들 거고 실제로 인테리어를 우리처럼 이렇게 공급할 때부터 100%다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의 아주 고급 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실제로는 거의 다 그냥 그 외관만 하고 이제 그 공용 부분만 하고 실제 내부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냥 시멘트 바닥 그대로 공급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비 쪽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발코니 비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발코니가 실제로 발코니 확장을 요새는 100%다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발코니 확장을 하는데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제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뭐 붙박이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 비용을 다 받아요.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높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50, 200만 원 정도인데 뭐 실제로는 뭐 그거 한 10배 정도까지도 이렇게 분양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줄이기로 했죠. 그래서 결정을 딱 한 거죠. 발코니 심사 기준은 딱 확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. 계속. 그 다음에 뭐 요새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이라든가 뭐 서울도 지금 지분형 적립주택 30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투기가 없죠. 아예 30년 동안 집값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예, 그 투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면은 오히려 이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나오는 로또 분양 청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열풍은 좀 줄어들 거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데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건축비에 포함된 이런 도배 비용, 이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덜어내고 좀 한편으로는 지분 적립형 주택, 기본 주택 이런 주택금융 예, 정책들을 그렇죠.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.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지 궁금해요. 이런
그 도배나 바닥재를 분양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,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외국에서 분양하는 또 다양한 주택들을 둘러보셨잖아요. 좀 어떠던가요?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집에 그 차고에 자기 집의 인테리어를 다 고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춥니다.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다 수리를 하지 뭐 우리처럼 불러서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.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게 돼 있고, 실제로 사례가 그 뉴욕 맨하탄의 유엔 본부 앞에 트럼프 타워라고 있습니다. 77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대우건설이 공동 시행을 했어요.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그 뭐 한 200억짜리 되는 펜트하우스를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의리의리하죠. 뭐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나 뭐 복도나 의리의리한데 정작 펜트하우스 문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다 시멘트 바닥이 그냥 그대로 시멘트 바닥이죠. 네,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. 네네. 어쨌든 좀 분양 문화, 우리나라의 분양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좀 얘기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.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외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채로 분양을 받으면 어쨌든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. 그 비용 대비 좀 차라리 몇백 가구에 대한 인테리어를 지금처럼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게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. 또 마트에서도 뭐 살 때도 그렇잖아요. 네, 한 개 사면 1,000원인데 네, 맞습니다. 뭐 2,000원 주면 세 개를 준다든지 어, 뭐 이런 식으로요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왜 그 옛날부터 그 아파트 대단지 입주하는 데 가면은 구경하는 집이 왜 있었을까요? 거기 가면 도배지 이런 게 좋습니다. 뭐 애들한테 좋은 친환경 도배지입니다. 이런 얘기 하죠. 그렇죠. 왜? 애들 있는 집은 친환경 도배지를 써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걸로. 근데 그게 결코 싸지도 않죠. 예. 그러니까 그 자기 가족에 맞게끔 다시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죠. 그리고 요새는 인테리어를 개인이 다 발품할 필요가 없어요. 뭐 지금 한샘부터 리바트 이런 데들이 토탈 인테리어 회사 그 쇼룸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지금 급증을 했죠,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그러니까 지금 한샘부터 리바트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엄청난 쇼룸을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토탈 인테리어를 자기가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대죠. 그러니까 새로 내가 아파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새는 부엌 가구까지도 다 자기가 자기 취향대로 다시 바꾸거든요. 예,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특히 애들 있는 집들은 친환경 뭐 도비지라든가 벽지 뭐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건설회사가 뭐 한꺼번에 하는 건 한꺼번에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, 그러니까 굳이 그 비용이 과연 그게 절감되겠냐, 오히려 그냥 개인 취향대로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, 제가 보기에는. 자,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전 분양가에 비해 지금 확실히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이런 좀 묘안을 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